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운의 노천입니다. 여러분, 앞전에 어른이 된다라는 건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 젊다는 건 이렇게 테마를 잡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젊다는 걸 세 가지 소제목을 정해서 세 가지 텍스트로 한번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첫째, 많이 아파하라. 둘째, 많이 경험하라. 세 번째, 많이 소통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재미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젊다는 건 첫 번째 테마, 즉 많이 아파하라입니다. 여러분, 젊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정말로 슬픔과 그리고 아픔으로 꽉 차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많이 아파하세요. 대신에 이때 아파할 때 이성간의 사랑 때문에 아파해도 좋고 세상에 대한 배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파할 때는 제가 많이 아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아파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때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젊다는 사람은 젊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일이 마치 아닌 것이냐, 먼 미래에 혹은 내 앞에 현실적인 조건 앞에, 내 앞에, 현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많은 착각을 해요. 왜죠? 원래 젊음이 그런 거예요. 약간 오버하고 무리하고 또 무리한 만큼 좀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리한 도전 같은 거.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젊은 그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근데 금방 말한 두려움 없는 사랑이란 중독적인 사랑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로 많이 아파하는 건 거래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거래하는 마음은 내가 세상을 향해 이만큼 다가가니까 세상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라는 철저한 이분법적이고 이원적인 그런 두 마음이 여러분에게 거래하는 그 마음이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자리를 잡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거래의 법칙은 항상 뒤끝이 씁쓸한 법입니다. 왜죠?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논리 위에 홍익점 텍스트를 붙여버리면 따뜻한 사상을 여러분 마음은 원래 순수하고 맑잖아요. 투명하고 청정하고 그게 젊음의 특권이라니까. 아파할 수 있는 건 젊은 사람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에요. 고유의 의무인 것이고 그래서 젊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젊다라는 건 아픔과 맥이 함께하는 것이고 아파하되 두려움 없이 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중독적인 사랑은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이라서 젊은이답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품어도 부서지고 다치고 깨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많이 아파하면 그만큼 성숙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공된다는 그 사실 잘 직시하시고 젊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파할 준비 그리고 아픈 조건 속에 얼마든지 놓여서 그걸 매개체로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주저하지 마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경륜과 같이 아파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랑을 하고 세상과 두려움 없이 저항을 하되 끊임없이 아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언제든지 아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젊은이의 특권입니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맞이하고 즐겨보시라니까. 그게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는 그리고 원숙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따라서 많이 아파하십시오. 많이 깨어지고 그리고 많이 다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고통받고 이래야 진짜 성숙하고
내면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파하지 않는 곡식과 꽃은 아름다운 향이 날 수 없고, 여러분 쌀곡식 있죠. 쌀이 그 벼에서 자라잖아요. 나락 쌀. 그게 여러분이 삶아갖고 밥통에서 압력밥솥에서 삶아서 입으로 들르니까 먹으니까 쌀곡식이 안 아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그 쌀곡식 나락 있죠? 새벽 서리에 그리고 모진 풍파에 비바람에 온몸을 맡긴 채 순리와 섭리를 배운 것이 그 쌀의 진실입니다. 또 조개가 자기 생사를 내어주는 고통 끝에 영롱하고 신령스럽고 신비한 그 찬란한 진주가 생긴다는 그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만큼 그리고 성숙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너무나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겠죠? 첫 번째 조건, 많이 아파라였는데, 아파하는 건 이 세상에서 젊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특권이라는 것. 물론 고통 앞에 특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픔을 이긴 자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특권과 축복 속에 놓이는 주인공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자,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가 볼게요. 많이 경험하라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없다고, 스펙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몸에 아픔이 있다고, 그리고 또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있죠. 저는 도인의 입장에서 젊은이 젊다는 건 이 텍스트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뜨개질을 만약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젊은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게임, 요즘 시대에 맞게, 아까 뜨개질은 여자분에 한했습니다. 정말 프로 뺨치는 뜨개질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볼 때마다, 대학과 친구나 대학원 친구들이, 와, 너 이거 전시회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아니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바꿔 얘기해 볼게요.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마치 자기 영혼이냐, 너무나 자기 첼로라든지 음악가들,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을 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음악가들이 천부적인 재질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야,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아니야, 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렇게 바둑 잘 두는 젊은이들이 있죠, 학생들. 그리고 막 디자이너 같은 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또 그런 젊은이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통 다 얘기해요. 거의 다가, 야, 너 이거 전시회 해봐라, 너 기가 막히다, 너 이거 연주회 해봐라, 이야, 너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추었나, 보통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통이야, 남들은 신비롭고 신기하게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급칭찬을 하고 큰 칭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거 보통인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건데, 이때 말하는 보통 있죠. 도통, 신통, 영통, 기통, 육신통,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다신통, 이런 어통,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보통을 타고났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통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사냐면, 젊은이들이,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보통을 못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이 가진 그 보통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만이 가진 특기와 취미, 그리고 여러분만이 가진 장점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영육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여러분 영혼이 당김으로 원하는 삶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제일 잘하는 그 보통의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보통과 자기만의 탁월한 그런 기능과 작용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하길 바래요. 저는 있죠. 선방을 전전하면서 그리고 토구를 전전하며 이 산 저 산 다니며 동가숲 서가숲 갈 때 저는 그 산에 들개들이 있죠. 낙엽 덮고 모악산에서 잘 때 그 막 집 나온 그 유기견들 있잖아요. 들개들이 몇십 마리씩 막 수십 마리씩 떼지어 다녀요. 막 하이에나 떼처럼 늑대 떼처럼. 근데 그런 친구들이 며칠 굶으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저는 그런 개한테 쫓겨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수행생활할 때 떨어져서 갈비뼈가 다 나간 적도 있고 이 쇄골이 다 망가진 적도 있고 그래요. 수십 마리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저는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건 평생 구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받는 끝에서도 나는 내 내면 안에 내가 가장 잘하는 보통을 구도에서 찾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구도 생활할 때 백혈병 그 환우들 있죠. 봉사회장도 해본 적 있고 일주일에 한 명씩 죽었어요. 그 11살짜리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제 손을 잡고 엄마를 부탁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 성자들을 저는 일찍이 만났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이들은 거룩하고 성스러워져요. 그래서 성자라고, 아이 성자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할 정도로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세요. 저는 그 송장 염하는 거 그것도 알바해 본 적이 있고, 구도할 때 돈가죽 실제 닦는 것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두도 닦아봤고 신문도 돌려봤고 빈병을 모아서 폐품을 모아서 그 경비도 조달해 본 적이 있고,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경험 속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경험 속에는 지성과 영성이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종교관이나 그리고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나누고 봉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성을 끊임없이 진화하라는 말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 책 있죠. 책. 아까 많이 아파하는 건 사치스러운 특권이라고 했는데 앞에 코너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치스러운 권한과 특권이 뭐냐면 세계적인 석학과 최고 비싸봤자 4만원 5만원이에요. 책은 칼라로 된 거. 거기다가 뭐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더라고 책이. 그죠? 돈 2만원만 투자하면 세계적인 석학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그것도 다양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런 석학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미래를 향해 그 사회적인 뇌를 통해서, 그걸 브레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저는 뇌는 사회적인 뇌가 있고 사고적인 뇌가 있어요. 사회적인 뇌는 영적이고 지성과 반대 개념이라서, 신의 개념이라서 직관의 영역인 운해의 영역이고, 사고의 영역은 추리 영역이라서 논리적이고 그 좌변적인 요 좌뇌의 영역인 겁니다. 이 두 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 성숙해서 좌뇌 운해를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그래서 많이 경험하라고 했던 겁니다. 직업도 이것저것, 그리고 그 학업을 마치고 군대도 가고, 여자들은 또 사람도 만나 사랑도 하고, 그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직장생활도 해보고 인턴 사원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가치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은 책을 많이 쌓아서 세계적인 석학과 소통하고, 두 번째 또 영성의 종교관이나 철학 그리고 가치관, 그런 여러 가지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극히 사회적인 뇌를 구축해 나가는데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라는 것. 자, 이번엔 끝으로 제가 사실은 이 소통하고 이 부분이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인가, 아니면 그 신의 뇌를 찾아라 뇌 시리즈가 있는데 3사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신간인데 나올 책에 이 부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좀
비슷하게 소개된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원고를 보지 않고 제 책 내용을 보지 않고 하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 마지막 텍스트가 많이 소통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거 맞아요. 젊다는 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죠? 이 시대에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때만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가치이자 소중한 특권이라는. 그런데 여러분은 젊다는 건 정말로 넘치는 축복이면 틀림없으나 여러분은 젊은 만큼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은 경륜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그걸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분 집에서 가장 경륜이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여러분에게 길라잡이를 해주고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해주며 지금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있는 어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맞죠? 아니면 영적인 구루가 있어. 구루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스승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들고 또 그 뜻과 존중을 통해 여러분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가정에서 또 가족 중에 부모님들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정말로 성숙하고 정말로 철학적인 그런 무르익음이 있는 성숙함이 있는 그런 가치관을 지닌 경륜이 있는 존재라는 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따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엄마나 아빠에게 기대고 상의해서 세상을 알아가는데 폭넓고 다양한 체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걸 줄여나가자는 거죠. 그건 부모님과의 친밀감 있는 따뜻한 소통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은사님이니까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군대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처럼 편안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죠? 다른 분들한테는 실수를 하면 책이 될 수 있고 단점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내 엄마, 내 아빠, 내 아버지한테 실수하는 건 언제나 실수 오케이인 거예요. 내 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예쁜 존재, 실수 오케이. 그리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괜찮은 존재, 실수 오케이. 실패를 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를 한 거지. 우리는 다양한 이런 실수를 통해 소통하는 가운데 실수를 통해 큰 성숙함으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과 소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따라서 소통의 힘을 믿으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정말로 이 사회적인 뇌가 누릴 수 있는 이 브레인 소사이티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소통의 힘입니다. 즉 공유입니다. 공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는 것. 공유입니다. 소통의 힘, 공유.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음으로 공유되는 세상, 그리고 너와 나와 모두가 하나인 우리가 하나의 님이 되는 브레인 소사이어티, 사회적인 뇌, 이런 세상이 정말로 살아있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아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경험하라, 그리고 끝으로 많이 소통하라 였습니다. 이 텍스트는 젊다는 건 코너였습니다. 잘 활용해서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브레인 소사이티에 정말로 따뜻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젊다는 거 코너였습니다.